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각하만 바라보고 각하만 생각하는 각하 해바라기 방송, 각하 딸내기 방송 제 19회 시작하겠습니다. 각하 나는 꼼수다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 것이 왔다.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꼼수다의 인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시대가 이제 스마트 시대가 왔다. 근데 어쩌면 정부는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변화를 우리 국민들은 이미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스마트 시대 2단아 나는 꼼수다 토크 콘서트가 10월 29, 30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막을 올립니다. 꼼수 티셔츠 사주세요. 공연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대관 취소될까봐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딴지 일보 트위터 @딴지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벤트로 진행된 키스타임 때 입맞춤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나와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04년 초선 의원 때 요즘 국회의원들 호주머니가 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이제 돈을 버니까 한 달에 이제 추가로 한 솔직히 말하면 500만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백수인 지금 그 집사람이 돈 벌어주죠. 재울 것 제공해주죠. 애들 키워주죠. 제가 무슨 이혼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저항도 못해요. 어제 집에 딱 들어왔던 우리 초딩 5학년 딸내미가 아빠 내일 엄마 생일이야.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돈 주머니 뒤져보니까 2,000원 남았어. 우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집사람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다가 케이크 싸갖고 그래서 여보 사랑해. 꽃피는 봄이 오면 여의도에서 두 분의 입맞춤 기대하겠습니다. 진우씨, 나 2살 누나인데 나하고 한번 만나줄래요? 이 누나는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 누나면 다 만나줘? 나도 누나인데. 이 누나도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는 아무 누나나 만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자제해 주세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정기 구독하시면 주진우 기자를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주진우 기자 때문에 정기 구독 신청하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구독문의 서울 3700-3203에서 6. 결국엔 넌 내 여자라니까. 김영민 교수님, 교수님 책 조국 현상을 말하다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타가 있어요. 139페이지에 조국이 주국으로 찍혀 나왔더라고요. 2쇄부터 수정했습니다. 지금 3쇄가 나왔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3쇄 발행.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졸라 신났습니다. 저도 소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이상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국을 조국으로 바꿨습니다. 확인하실 겸 3쇄도 사주세요. 온오프라인에서. 내가 만나본 남자도 가장 자애롭고 섬세하고 꼼꼼한 그 남자. 잠깐 바람 쐬자 해줘요. 그 섬세한 손길 이미 중독돼 버렸지. 그 남자는 바로 각하. 나는 꼼수다. 사진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에리카 김 누나는 그저 울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저 때문에 동생이 이렇게 아파도 되나요? 그러면서 우시기로 했었습니다. 날 이해해줘 에리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표현이 서툰
보수적인 남자니까 개고기 집으로 해야 내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야. 경주는 내가 잘 데리고 있어. 얼마나 이쁜 처남이야. 그래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소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화가 날라고 그러네 막. 개씨발, 씨발. 아, 진짜 올 텐다. 그거 마지막 거는 이제 각하 입장에서 노래가 나온 거잖아, 최초로. 전지적 각하 시점. 전지적 각하 시점으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각하로 소홀히 돼가지고, 우리 각하께서, 방송에 나가셨어요. 올해 추석 전날. 그거 보셨어요? 추석 전날이요? 네. 국민과의 대화? 오늘 들었어요? 그거 했다는 거. 여기 방송국 와갖고. 네.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책임. 그랬다가 말실수를 좀 하신 거지, 잠깐. 그래서 정치 책임이라고 바꿨는데, 이 뒤에 한 문장이 빠졌죠. 정치의 책임이다? 나만 빼고. 나만 빼고 이 빠졌는데, 총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방아쇠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손가락은 자기 건데! 이 마치 자기를 람보듯이 하는 어떤, 자기하고 자기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취급하는 이런 정신적인 외출 상태. 전지적 각하 시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유체 이탈 화법.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구장 가서 뽀뽀한 얘기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잘 됐다. 그렇죠. 잘 됐다. 뽀뽀가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겁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야구장에 놀러 갔는데, 키스 타임이 되면 다 키스하는 줄 알았다.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또 이런 거 들으면 바로 확인 들어가잖아요. 악마 주진우. 악마가 또 확인하러 갔어. 제가 연휴 때 잠실 야구장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요. 사실 그 친분 있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은퇴하고요. 엊그제 또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저 네. 최동원 네. 선수 정말 좋아했는데. 야구 역사상 투수가 누구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하면 꼭 최동원 선수를 대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양반이 그 민주당 의원 되려고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부산 시의원을 출마했었죠. 낙선했죠. 1988년도에 자기는 그 탑스타였고 탑 그 선수였지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는 괜찮지만 다른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선수협을 주도합니다. 선수협의회 최초로 주도한 분이죠. 그러면서 야구계에서 프로야구계에서 구단들 사이에서 뺑뺑이를 당하죠, 사실상. 롯데 뼈를 묻는 사람이었는데 삼성으로 보내죠. 삼성에서 노조는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해서 야구단을 없애면 모를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왕따를 받다가 결국은 야구반을 등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야구장에 가서 저는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는 코리안 시리즈 있잖아요. 네. 롯데가 첫 우승할 때 84년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인데 대단했어요, 정말. 네네.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그때 최동호는 정말 지금 박찬호 선수 그리고 우리의 박지성 선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축구 선수를 다 합친 것 이상의 그 순간에는, 그런 존재였죠. 아무튼 그런 자리에서도 항상 그 2군 선수들이나 그 후보 선수들을 생각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은 좀 평가받아야 되는데 너무 말년에 쓸쓸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어. 사실은 선수협을 주도하고 나서 그 구단들한테 외면받아서 코치하고 싶고 그리고 야구판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그 막는 게 많아서 결국 말년에 돼서야 한화에서 이렇게 김인식 감독님이 걷어주셨죠. 그래서 조금 하려다가 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암이 발병해가지고 바로 너무 일찍 가고 50대. 저희는 믿기지가 않아. 야구를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그때 91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으로 출마한 게. 그때 이제 저도
나와서 떨어졌고. 전 서울에서 떨어졌고. 딱 한 번 됐잖아요. 나머지 다 떨어졌는데 뭐 떨어졌다고. 사람들 떨어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맨날 붙는 줄 알아. 한 번 붙었구만 인생에서. 아니 근데 부산에서 최동원 선수가 나왔다 그래갖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수협의회 구성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만 좀 나왔다가 그러니까 야구에서 주류로만 봤죠 우리는. 그런데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휘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게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요.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도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서 또 야구계에서 이런 그 기존 기성 세력에게 잘못된 세력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들이받는 성격. 그 야구할 때도 보면 홈런 맞으면 또 흘러 던지잖아요. 네. 기본 성향이 일단 물러설 줄 모르는 양반이고 보면은 끝까지 암을 안 밝혔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멋있었죠. 아무튼 남자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야구장 가서 야구장 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특히 그 이벤트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악마 같은. 아니 명절 때도 조용히 해. 거짓말하지 말고. 무슨 거짓말이야. 그거 물어보러 갔으면서. 네, 사실은 이거 키스 때문에 갔죠. 근데 가서 이분 저분 얘기하다가 그 VIP가 야구장 방문이 결정되고 나서 며칠 후에 이벤트가 그 야구장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네네 청와대 쪽에서 와서 경호팀에서 얘기를 했겠죠.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서 VIP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키스 타임을 하겠다고 해서 몇 번째 카메라가 비추기로 몇 번째 네. 이렇게 세팅이 돼서 그 키스 타임이 이루어진 걸로 각도 다 잡고 네, 여러분들이 그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원래 키스 타임은 그 초창기 때는 그 PD들이 그 찍는 카메라맨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가서 키스 타임이 있는데 추억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랬대요. 뽀뽀해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 그 손살에 치고 그랬는데 관객들에게 네 요새는 그 비추면 웬만하면 하면 한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그 사연이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은 그 전에 가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그 100% 그 각본대로 하는 거 맞고 각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당연히. 그런데 이걸 또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잘 됐다. 네. 저기 우리 뽕댕이 우리 각하. 우리 저기 아이튠즈에 저 이런 거 안 읽는데 누가 그 키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20세기 소녀님 얘기를 들었어요. 각하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임신 중이시거든요. 혹시 닮을까봐 낙곰수 듣는 것으로 태교를 대신하고 있어요. 며칠 전 야구장에서 키스씬을 본 후 입덧이 돌아오고 말았어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아니 낙곰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의 아주머니 한 분이 어디서 이제 인도를 받았고 낙곰수를 봤대요. 진보신당 당원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 바꿨죠. 또 그만하려고.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에서 요즘 여름 더우니까 그거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낙곰수를요? 낙곰수를. 그러니까 옆집에 항의하러 오라고 일부러 틀어놓는 거예요. 항의하러 오라고? 항의하러 오라고. 같이 듣자고? 오면은 좀 듣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들어요? 그래갖고 그 아파트 전체가 낙곰수를 듣는데 그 층이. 근데 문제는 애가 6살인데 온 동네 다니면서 각하 욕을 하고 다닌대요. 각하 욕을 우리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아니 이제 엄마한테 물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엄마가 설명해 주면서 그럼 애들은 딱 그러잖아. 누가 제일 나쁜 놈이야? 아니 잘못 가르치셨네.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아이들 교육에 미성년자에게 18, 19 금입니다. 미성년자 가급적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욕할 때 좀 뜨끔뜨끔하대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안 나오는 욕입니다. 씨바가 무슨 욕입니까? 그냥 취임새지. 그렇죠. 후렴구죠. 그러면 후렴구. 사전에 절대 안 나오죠. 사전에 나오지 않는 건 이거 우리가 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각하 얘기를 오늘은 또 조금
진행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그 호연지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 초대형 꽃감 창고가 대방출냈어. 꽃감이 이제 막 쏟아져 이제. 근데 야금야금 우리가 모조리 다 빼먹을 것이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꽃감 이게 뭐냐면 쇠고기 촛불 때 전화기 좀 꺼요. 이게 위대한 정치인은 늘 전화를 받는 자세가 돼 있어요. 아니 저는 근데 오늘 소개를 못했네. 맞다. 깜짝이야.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 나는 꼼수다. 제가 이 추석 때 잠시 쉬면서 감각을 잃었어요. 제가 원래는 아주 좀 점잖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독서 절대 안 했어. 컨셉이거든요. 이 독서 안 한다 하고 남의 얘기 안 듣는다 컨셉인데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점잖해지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지금 정신이 멍멍해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인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통 1분 이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초조해하는 분이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근데 1분 이상 조용히 멍한 표정으로 있더라고. 이상하다 했어. 감각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이빨리. 주진우 기자입니다. 정통하면 너무 웃어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정통. 아니 근데 정통 시사주간지는 맞고요. 저는 조금 거기에서 조금 삐뚤어진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작 연출. 안녕하십니까. 목사들 돼지. 목사님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카카로 갈까요? 좋습니다. 잠깐만. 혹시 그 아버님이 이걸 듣다가 네. 목사들 돼지. 네. 이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버님께서 뭐 전혀. 예. 전혀.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말이죠. 제가 극동 방송에서 잘렸을 때. 왜 말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2001년이었는데 2000년이었군요. 그때 네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사회의 주류에게서 대항하고 적대시하면은 영원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길에 가겠느냐? 그때는 뭐 예라고 하죠. 예라고 했는데 뭘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랬죠. 그 앞에 졸라 고생길이 펼쳐진 걸 모르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발언, 어떤 행동을 해도 전혀 터치를 안 하세요. 아버지가 멋지시다. 아버님. 예. 저 아버님이 훌륭해서 우리 아버지가 속으로 좆대봐라 이런 거. 아니, 아버님도 이거 들으셔? 예? 아니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들으실 거야. 아니 우리 김 교수님, 김미래 교수님, 군산 짬뽕 얘기 좀 해줘요. 복성루. 예. 이거 뭐야? 아니 그 얘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그 풀 스토리. 군산에 무슨 빵 먹으러 가고. 죽기 전에 군산에 가서 말이죠. 그 빵집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성당이었나? 성미당인가요? 풍미당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복성루 짬뽕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피력을 했는데 너 나가라. 이 돼지야. 그 앞에 육두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짬뽕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돼지야 너 나가라. 저기 와이프가 저 돼지가 짬뽕 먹으러 왔다니까 와이프가 너 나가라 이 돼지야. 육두문자가 달리면서 와이프 좋아. 좀 맛있는 거 먹자고 해야지. 저 짬뽕이야. 너 나가라 이 돼지야. 아니 그 앞에 욕이 아주 적나라 했었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욕을 안 합니다. 전화하죠. 뭐. 의원님 들으셨구나. 배꼽을 잡고 웃어요. 한숨이 나네요. 자, 목사님 얘기 또 14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그 빤스 전광훈 목사님 사랑을 제일로 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이 전담 마크 해가지고 나는 오세훈 절친 전담 마크 하고 있는데 요새 기독교 정당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전광훈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한 구절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백뮤직을 안 깔 수가 없네요. 네, 예. 네. 기독교는 희생해야지 이런 정치 같은 걸 해야 되느냐 하는데 십자가 중에 십자가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치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시고 끝까지 정치를 하시겠다고 기독자유민주당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만 하면 좀 민주당으로 오해받을까봐 앞에 자유를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빤스 목사님 저기 명절 때 집 나가신 사모님은 돌아오셨는지 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랑 제일 정신을 실천하시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정당은 하셔야죠. 정치하십시오. 말 나온 김에 저도 저의 절친 얘기 잠깐만 하자면, 왜냐면 내가 이제 절친 얘기를 안 하면은 다 잊혀져요.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해주셔야 돼. 맞아. 큰일 났어. 집은 얻었어요? 걱정돼. 우리는 우리 김총수의 의리를 높이 사기 때문에 꼭 해줘야 돼요. 아니 원래 이제 절친 이름이 누구였죠? 벌써 잊어먹는데. 오절친. 그 오절친이 원래 작전이 이제 시장 사퇴하는 대서사실 쓰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졸라 코미디를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보수에 아이콘이 되려고 하는데 보수에 꽃갈콘이 돼가지고 아만테나 막 씹히고 있어. 미안해 친구야. 친구야 연락해. 보수의 꽃갈콘 좋아. 아무한테 씹히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새 저기 확인해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전화를 그쪽으로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리고 있어요. 정치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요. 정치 너무 이 비정하고 야박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꼭 할 건데서 친구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연락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보유한 미국 외교 전문을 모두 공개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내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한국소는 미국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진짜 한국산이 아니다라고 발언.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협상하기도 전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함.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정치적 본능이 형편없는 MB를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언급. 2010년 대만 의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자 우리 정부, 이러면 한국 정부가 곤란해지니 미국이 대만에다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 그것 말고 또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직접 주미대사에게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이다, 안심하라고 말했고, 자기 국민보다 미국을 상국이라도 된 듯 모시는 이러한 행태는 주권국가의 치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책임하게 또 불법적으로 유출된 그리고 공개된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대통령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폭로한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실 때 입사가 안 되니까 청와대에 이제 편지를 쓰셔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취직을 좀 시켜주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명박 그 사원을 잘 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잘 좀 봐줘라 이렇게 해서 고속 출세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위키리크스 그 얘기가 뭐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촛불 때 쇠고기 촛불 때 우리 각하 형 이상득,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나서 얘기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 칩니다. 그렇죠. 친미를 먼저 했어요. 친미 친일이다. 친미 친일이다.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이런 거 보면 또 원문을 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원문 찾아봤어요. 프레젠트 리
was pro US and pro Japan to the core. 투더코어. 이야. 의원님 영어 학원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발음 한번 해줘봐. 안 하니까 투더코어. 아유 저렴해 발음도. 아니 근데 혀가 막 돌아가. 야, 근데 이거를 투더코어라고 하는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아, 이거는 뭐 이상득이 한 말이 아니라 번역했겠죠. 번역했고 맞아. 이상득이 알고 깜짝 놀랐어. 번역했겠죠. 그래서 제가 뼛속까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잘 나가는 동시통역사한테 우리 또 확인하라거든요. 왜냐하면은 투더코어의 정확한 뉘앙스.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뼛속까지라고 또 오버했을 수도 있잖아. 투더코어가 그들이 썼을 때 어떤 뉘앙스인가. 제가 잘 나가는 동시통역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저한테 하지 뭐 굿. 아우 폭로 해버리려면 다 영어 실력. 근데 의원님은 외국에 나가면 길 잃어버리잖아요. 말 안 통해가지고. 누구요? 저요? 저도 코어 하는데 저는 그 코어에서 카카의 충농증이 갑자기 생각나. 다르게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뉘앙스가 뭐냐 그랬더니 골수까지. 그러니까 이 뼛속 깊이 그보다 좀 더 강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뼈 사이에 골수가 있어요. 이 백혈구를 만들어내 여기서 백혈구를. 그래서 그때 뭐 세국 약속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기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각각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게 방심이죠. 각각 방심했어 그때. 왜냐면은 이거 대화록 다 작성되는데 여자들이 다 작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진우도 튀어나올 줄 알았었지. 누나 전문 기자냐? 제가 그 누나들하고 친합니다. 미 대사관엔 정치 담당 참사관들이 있는데요. 그 누나들도 저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나이트도 간대. 아이 그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이야. 어쨌든 약속한 거 있잖아. 딱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은 뭐 했습니까 또? 딴짓해. 자기 얘기 안 한다고. 오늘 가까이 좀 집중해야 되는데. 가까이 의원님 이상하시네 오늘. 갑자기 안 튀어나오고 오늘 이상하게 조용히 계신데. 추석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추석 때 독서했습니다. 평소 안 하던 독서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요때 그런 말도 이어서 했죠. 친일 뼛속까지, 골수까지, 투더코어. 친미 친일이고 그래서 친미 친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그 뒤에 바로 그렇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대학생 때 한일 협정 반대 데모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골수까지 친일인데 골수 이식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견지를 못해.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위키릭스의 박정희가 정주영 회장한테 MB를 조심하라.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국민과의 대화에 추석 때 며칠 전에 한 거. 그렇죠. 카카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죠. 물론 뭐 카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근데 당시 독재자가 무소 불의의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재벌 회장한테 20몇 살짜리를 조심하라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면 위키릭스가 그런 걸 거짓말할 리는 없고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졸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시가 언제냐면은 64년에 그때 한일협정 발표되고 대학생들 막 데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졸라게 데모하고 이케다 총리 화영식 막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각하가 고대 주동자예요. 주동자인데 그러니까 맨날 민주화 운동했다는데 민주화 운동의 뜻을 알아야지. 한일협정 반대한 거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데모만 하면 다 민주화 운동인 줄 알아.
근데 골수까지 친일인 사람이. 근데 그렇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뭔가 나는 이런 거 나보고 뒤져보거든요. 근데 그 제가 뭘 뒤져봤냐면은 고대 그 학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당시에 각하가 학생회에 회의를 하면서 그 전문을 고대 학보에 실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뭐라고 말하면 한일 협정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말이 이상하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반대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하고의 경제 관계. 하지만 매판 자본과 일본 경제 예속이 우려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니 각하가 매판 자본이라는 단어를 쓰실 분이 아니잖아. 이게 이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 각하께서 여기서 저는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졸라 이상하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매판 자본이 걱정돼서 데모를 한다.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앞뒤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미국의 원조가 점점 끊어지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 관계는 돈독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미국의 원조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게 20살짜리 대학생이 지금 역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이거는 그러니까요. 박정희 정부의 마인드죠. 정부의 마인드. 당시 일반 대학생의 대명 이유는 36년간 이제 일제 치한데 푼돈에 왜 용서하느냐. 그렇죠. 굴욕적이다 이거거든요. 이거지 무슨 매판 자본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무슨 그런 단어가 태어났다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야지 미국의 원조를 끌어들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말이 안 돼. 감이 왔어.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왜냐하면은 당시 일본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보부가 뒤에서 그 대학생 데모, 방조 혹은 뭐 부추김 뭐 이런 거 있었다 이야기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국민과의 대화에서 각하가 그 일로 징역 5년 받았다고 아이 뻥입니다. 각하 뻥쟁이. 징역 3년에 징역 3년에 집유 5년 받았어요. 집행유예 5년. 실제로는 6개월만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5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그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각하가 또 다른 데서 한 발을 쳐다보면 취직이 안 돼서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감옥 그렇죠. 나오자마자. 감동적인 편지를 썼다 이렇게 알려져. 네, 그래서 비서관이 찾아왔어. 그걸 보고. 근데 청와대에서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젊은이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나라가 그 길을 막는다면 한 나라가 한 젊은이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이다. 저도 뭐 무신기를 하고 간 그러게. 무신기를. 악에 받쳐서 한 얘기지 뭐. 예, 그런데 그 말에 이 절대 권력자가 그냥 마음을 바꾸었어요. 제가 말 그때 주먹을 확 쥐어박았으면 또 감옥 또 갔어요. 극동방송 2006년 11월 10일 방송에서 했던 말. 이런 감동의 시발 도가니가 있나. 지금 대학생이 편지 하나를 썼더니 지금 독재자 시절에 청와대에서 바로 달려나는. 대단한, 아니, 각하를 알아보고, 각하의 떡잎을 알아보고, 감동의 도가니를 만든 거죠. 감동의 씨발 도가니, 이거는. 감동의 씨발 도가니인데. 감동의 도가니탕으로는 부족하구요. 근데. 이거 허경영 총재 같아요. 맞다. 허경영 총재 처음. 두 분의 이 마인드하고 궤적이 우리 한 동일합니다. 번 다음에 언제 딱딱딱딱 비교해야 되겠어. 똑같은 점을. 근데 또 위키리키스를 보면, 제가 이런 거 꼭 보거든요. 당시 정종 회장이 박정희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조심하라는 걸 잘 부탁한다. 잘해주라는 걸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키리스에 나온 얘기인데 바로 이 오해에서 대한민국의 빅이 시작된 거야 지금 씨발. 근데 현대건설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29살에 바로 이사가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각각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사 후 5년 동안 이거 국민과의 대화에서 며칠 전에 한 거예요. 입사 5년 동안에 매달 회사에서 동태 보고를 중앙정보부에 했더라고요. 내 동태 보고를 중앙정보부에 했다. 네, 위키리크스 나왔죠. 여기서부터 둘이 악마 기자 주진우가 원래 이런 것만 해 이 악마가
악마가 또 보니까 따로 또 알아봤더라고. 네. 예. 주파수가 맞아요. 어떻게? 악마야. 61년도에 각하께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64년도에 6.3 시위를 주도하는데 그렇죠. 원래는 주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이게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리베로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6.3 시위를 주도하다가 그 학생회도 주도하고 그러다가 뭐 정경대 학생회장을 했죠. 징역 3년, 집유 5년을 받는데 바로 6개월이 안 돼서 바로 출소합니다. 출소하자마자 64년도 일이죠. 64년도에 출소하자마자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감옥에 갔으니까. 그렇죠. 아직 안 근데 된 거지.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그 당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면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자동빵이어서 자동빵. 근데 갑자기 64년도에 현대에 입사합니다. 그 대통령 각하 말로는 현대에 입사하고 나서 자꾸 그 태클이 걸리니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 민정담당 비서관 이름이 이낙선 선생입니다. 이낙선. 네. 의원님 움찔하시겠어? 안 듣고 있었어요. 낙선 얘기 나면 안 들어. 아니 근데 그때 현대에 입사했는데 군대를 필하거나 면제자만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때 유일한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군대를 필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면제 받지 않았어요. 65년대 면제 다 받았거든요. 국제 시절에 감옥 갔다 나왔는데. 네, 감옥 갔다 나왔는데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해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필하지도 않았는데 군대를 건너뛰고 입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65년도에 기관지 학장증 폐결핵으로 면제를 받죠. 그러니까 이 각하는 역시 뭐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 저기 일반인하고는 뭐 몸이 비교 필요할 대상 때 안 돼. 필요할 때 아파주시고 네. 필요할 때 골수 이식이 됐다 왔다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왔더니 군대가 아니라 감옥에 갔다 나왔더니 학점도 받고 그냥 학교도 졸업해버리고 취직도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자꾸 아까 말했듯이 뭐가 있지 않냐, 뭐가 있다, 불확지설 뭐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의 출발 지점은 다른데 끄트머리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네, 아무튼 제가 그런 거 분명히 얘기해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로 그 징역 1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단 분명히 얘기해. 버벅거리지 말고. 그래서 69년도 근데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현대에서 각하께서 죄송합니다. 불충했습니다. 입사 5년 만에 대통령은 행정직일 뿐이야. 입사 5년 만에 이사로 29살 나이에 이사로 승진하는데 그 당시 때는 현대 주변과 현대에서는 각하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놓은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워낙 초고속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지금도 없고요. 유사일에 없습니다. 재벌에서 네. 입사하자마자 29에 무슨 이사가 됩니까? 그리고 77년 9월부터 청와대 영빈관 짓기 시작합니다. 각하 훌륭하시죠. 이게 아니 그럼 한간에 무슨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슨 설이 있었다. 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소개를 해주죠. 그 버벅거리고 넘어가면 모른다니까 청취자분들이. 설이 있었다고 당시에 그 6.3 시위나 아니면 이때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저기 64년도면 그 한일협정 반대 시위 굴욕 외교라고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요. 인혁당 사건. 그렇죠.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위가 하도 크게 일어나자 남한내 그 간첩 조직이 있다고 해서 인혁당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죠. 8명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해가지고 기소했는데 75년 4월 8일이었나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하자마자 대법원 선고 20시간 만에 사형시키죠. 이런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갖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직 각하만이 그러니까 편지 하나 보냈다고 청와대 살려가지고 직접 군대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결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뛰어넘어가기 전에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거기도 비슷한 독재 치안데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깨었잖아요. 근데 전혀 학생 운동을 할 것 같지 않은 친구가 느닷없이 리베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있어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리고요. 인터넷 게시판에도 요즘도 있어요. 그리고 확 우리 편한 생각하고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졸라게 정견 튀어나와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하고 대체로 학생회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뽑혀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명 정도가 제 주위에서 국정원에 취업을 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친구가 학생운동에 관여할 때부터 이 친구의 본의에 의해서 학생운동에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국정원과 사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갈 길을 정해놓고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그 뒤에는 국정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뭐 뿌락지 사건이다 보니 이런 등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정원 들어간 친구가 우리 과에도 한 명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체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도와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골 때리는 사건이죠. 네네, 그렇죠. 역사 한국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네요. 제가 위키릭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MB를 잘 돌봐주라고 오인했다. MB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는데 MB를 돌봐주라고 오인했다. 그리고 정부가 개인의 앞길을 막는다면 정부는 영원히 개인에게 큰 빚을 지게 될 것이다. 위키릭스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단어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저 연초에 간첩 잡으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나 찍었지 않습니까? 덤앤더머. 유승환이 덤이고 제가 덤어죠. 유승환 감독이 자기가 감독이니까 저를 더 바보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돈을 조금 받았어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제 3국으로 튀어서 어산지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산지를 만나기로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시사인 주진우입니다 그러면은 몰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정통 시사 주간지 삼성의 그 강압을 받고 기자들이 다 뛰쳐나와서 만들어서 괜찮은 언론입니다, 정통 시사 주간지, 거기까지 설명하고 다음번에 만나기로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다 꼬라박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인자라는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라는 사람도 제가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받고, 제가 위키릭스를 헤어졌어요. 위키릭스를 잡고 제가 이걸 다 하나씩 폭로하려고 했는데, 주미대사관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놓은 이 파일이 대단히 정교합니다. 제가 그 한국 담당 참사관 그 누나들을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만나고 나면 이분들은 정보원 교육을 대단히 정교하게 받아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하루 종일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저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남았고 제가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의미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꼭 전화를 얘기해서 저한테 단어를 구절을 확인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했을 때 단어를 확인하는데, 대단히 정교한 교육을 받고 정교하게 받아놓은 넣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본국으로 다 보고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저도 미 대사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기 처음 얘기하는데, 미 대사 그 양반들은 말이죠, 정치인만 만나지 않아요. 정치인만 만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사람이 지난 정권 때 만나셨죠? 그랬죠. 이 정권 때는 안 만나줘요. 이 정권 때는 안 불러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둘이 만나요. 그러면 지금 말한 누군가 배석합니다. 배석하고 오간 얘기 다 적어요. 다 적고 녹음을 하죠. 네. 일반적으로 다 적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똑같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단어의 어감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조차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합니다. 김영준 교수하고 함승덕 교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함성득 교수인데 고려대 대통령학 한 분인데 그 대국 분들 청와대 주변에서는 발음이 잘 안 돼서 함승덕으로 불려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숨은 실세입니다. 김영준, 함성득 이분 진짜 실세입니다. 검찰 인사 제가 답답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은 안 물어보는데 3쿠션으로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틀리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그 대통령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미 대사관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위키릭스에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미 대사관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보면 다 중용되고 있거나 대통령에 보이지 않는 숨은 실세들이 100%입니다. 절대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지지난 정권이네요. 네. 김대중 정권 때 만났네요. 여하간. 네. 저도 그 누나들이 이제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요. 안 만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갔습니다. 승진해서. 위키릭스 저희가 오늘 1편 했고요. 예. 딴 데서 뭐 쇠고기를 어떻게 했다. 이거 다 알던 얘기잖아. 다 야상했던 얘기. 우리 그런 얘기 안 해. 어쨌든 위키릭스. 이거 1편 했어요. 겨우. 이게 다 정보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의미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 위키릭스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를 안 해. 특히 방송 3사 절대 안 하고. 네. 그래서 언론사 이제 그 국제부장으로 있는 후배가 계속 쓰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기사들을 자기가 이쪽 저쪽 맞추는데 워낙 분량이 방대해갖고 그걸 맞추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위키리크스 관련해서 왜 나더러 책을 쓰라 그래. 이거 주진우 기자한테 갖다 줘야지. 이런 책 제안은 주진우 기자한테 갖다 줘야. 내가 영어 강사 출신이라고 이걸 나한테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책을 아예 가져왔어요? 아니 원문을 전부 다? 원문을 가져와서 자기들 소팅을 해내면 저더러 번역을 하고 거기 정치적 의미 해설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고. 영어 실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오해들 하셨어요. 학원을 하셨을 뿐이에요. 영어 강사로 잘 나갔었습니다. 저기 중간중간에 우리 위키릭스 얘기하죠. 저기 각하께서 발끈해 누나 얘기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재밌는 부분 많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형 꽃감 창고기 그러면 때문에 저는 그 어산지한테 이거 받으면요 그냥 소송 100건 당하고 그냥 다 풀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 받았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온 거죠? 네. 제가 지금 그 받아가지고 저기 패스워드를 먼저 받았는데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주주가 지금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뭐 대부분 예상 가능한 거야. 안 충격적이야. 네, 그렇습니다. 쇠고기 충격적이야? 안 충격적이잖아. 이미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나와서 소문으로 돌고 있던 게 문서로 확인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의미가 소고기 주려고 그랬다. 누가 몰라. 다 알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의미 분석을 해서 그렇죠. 네. 사건을 재구성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돼. 입체적으로. 저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웬만한 정치인한테는 진짜 충격적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각하한테는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이셔야죠.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원래 인터넷에 전문이 공개돼 있어요, 사실. 근데 보기가 힘이 들죠. 그렇죠. 좀 귀찮고 힘이 들고 늘 그리고 잘 안 한국 들어. 파트를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고 저희한테 뭐 제보를 주셔도 돼요. 원문 자체는 공개돼 있으니까. 우리가 각하에 대한 충심을 잃으면은 살 가치가 없어 우리가. 35살에 제가 이제 우리 동기생들이 과장 차장 때 저를 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잘 본 거죠. 정주영 회장님이 저는 뭐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사원 때는 과장이라고. 과장 시키면 부장이라고. 부장이라면 뭐 중력이라는데 또 중력에는 뭐 해서 사장 일을 하고 있다. 어째서 막 따라갔다. 자기가 따라서 승진시키기 바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꼼수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1, 2, 3, go 양경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 각하의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물가 쌈 싸먹고 시장국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선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꼼꼼수, 꼼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1, 2, 3,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매 그쇼 ambitious. 두자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리 호주머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온다. 짠말 말고 가까워 지내자.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밝은 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나는 꼼수다를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아닙니다. 딴지 티셔츠 살포시 사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수익금은 나는 꼼수다 토크 콘서트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이제 2000년 4.15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노사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터넷 안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때 내가 부산에 이제 도전해서 3번째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그 바보를 기억하는 뜻깊은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봉주와 미래권력스와 함께 떠나는 봉하마을 여행. 9월 25일 회원, 비회원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근데 강노현 교육감이 구속 직전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저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좀 짠했는데,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에 달한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광노현이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정신을 가진 인간일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보통 이 정도 몰리면 변명하기 바쁘거든요. 일단 근데 이 양반은 나는 무죄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어떤 교훈을 얻거나 사회적 가치를 얻지 않으면 그러면 어쨌든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 이런 성찰은 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건 광노현을 잃은 게 아니라 광노현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그 추석 전에 구속이 됐고요. 그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예. 감기약 같은 거 드시고 오셨어요? 왜요? 오늘 왜 이상해? 왜 이래? 깔때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 지금 감각을 잃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진중해? 왜 이래? 아,
착각들 하지만 이게 원래 내 모습이고. 내가 몇 년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반수면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막 준비를 해왔어요 이 양반이. 그게 아니라 이 추석 때 시간이 있어갖고 사색을 했다. 친이와 친박 양측의 이 가문을 연구를 한 거예요. 친이와 친박. 의원님이 가끔 저런 이상한 짓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연구를 왜 해 이 양반아.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아니 그리고 아니 누가 댓글로 아니 그건 나이 어린 사람이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기분 안 나빠요. 그걸 누가 올렸어.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 이 상놈아 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데.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저기 정봉주 의원 팬클럽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아, 팬클럽도 거기 들었다 나왔다요? 그때도 아니 제가 아니요. 저희가 같이 갔을 때요. 근데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 공력도 딸리고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자꾸 면박하고 발을 잡고 뭐라고 하는데 구박을 하는데 정 의원님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 대인의 풍물을 느낄 수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만들 해 이제. 저는요 그냥 하는 대로 해. 저 정도 면박은 면박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너무 면박을 당하면서 살아갖고. 아니, 생긴 대로 해 생긴 대로.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의원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잖아. 공중파 하다가 갑자기 방송하다가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그랬지. 시끄러워 안 그랬어요. 제가 의원님 왜냐면 너무 떠들어가지고 생방송 중인데 라디오 하다가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내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 인연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쪽지를 보내왔어요. 너무 말이 많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대. 친구가 말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그럼 방송 안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그럼 둘이 기분 안 나쁘냐서 기분 안 나쁘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 안 친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어쨌든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미리 왔고 주진우 기자하고 이 삼화저축은행을 캐야 되겠다. 그거 핵심적인 사건이죠. 핵심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이 삼화저축은행을 매개로 친이와 친박이 서로 간에 핵심적 결점들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친이와 친박 이명박 죄송합니다. 각하와 박근혜 이 대표는 둘이 같이 간다. 이게 서로 적이고 서로 등을 돌릴 줄 알았더니 이 비리의 철학적 공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삼화저축 또 한 번 반전이 나오나요 여기서? 그렇죠.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떨고 있어요. 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보니까 BBK보다 커요. BBK 좀 어렵잖아. 저기 BBK를 했던 사람들로서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큰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올 상반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저는 삼화저축은행과 위키릭스를 꼽겠습니다. 하나를 꼽으라면 삼화저축은행의 사건을 꼽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건 방송 전에 내가 얘기한 건데 그냥 바로 스네치하고 써먹어버리네. 뭘로 했어? 왜 그래 이거? 음해. 이거는요. 전체 그림은 이미 나왔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와 있고 다만 제 입으로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인데 너무 두려워 이게. 사건이 커서. 그래서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이거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자. 근데 제가 이 소스가 민주당 의원들이 부분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위키릭스를 다루는 언론을 봐도 그렇지만 이 정보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그 팩트만을 가지고 거기서 끝내요. 그래서 정보와 정보의 연결망을 통해 어떤 그림이 크게 그려지느냐, 어떤 프레임 속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 50년 정치 역사상 정봉주만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 아니에요. 그게. 아유 반갑다. 오랜만에 깔때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각자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줘 뭔가. 한 사람이 의원이 책임을 지고 각 방에 아주 유능한 보좌관들이 있거든요. 그 팀을 꾸려갖고 움직이면 이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의원들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협업하거나 팀워크를 바이 못해. BBK 나올까? 때 유일했어. 정봉주가 대책단장을 그래서 BBK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 삼화저축은행은요. 한 의원이 책임을 지고 쟁쟁한 보좌관들 너댓 명이 한 팀을 짜면 이거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건 다 캐냅니다. 이게 고구마 줄기. 의원님 별로 할 일 없으신데 이거나 한번 꾸리시죠. 그러니까 책 쓰지 말고 위키리스 책 쓰지 말고 무슨 책을 써요? 저 4월 11일 날 선거법 날라갈 뻔했네. 4월 10일 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표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의원님 네. 그런 얘기 안 하면은 출마할 수 있을 줄 알죠? 아니 지금 또 떠도는 소문이 대법원에서 10월에 날짜를 잡겠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을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요거는 요건대로 따로 하죠. 따로. 삼화저축은행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시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군 벽화를 위해 먹는 공수가 섬세하고 위대하신 먹는 공수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공수다.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진실이 저를 자유케 할 겁니다.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진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박 교육감은 구치소에서도 업무를 볼 방침이지만 이 옥중 결재는 기소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교 선택제 폐지와 무상급식 등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나 찬반 논란을 무릅쓰고 박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월 1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정봉주 17대 의원의 후배인 최재천 전 의원. 요즘 유행하는 저도 헌정 방송을 하자면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급속도로 확대돼 가죠.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거고 법원은 선뜻 받아들이겠죠. 먼 훗날 2년 3년 걸려서 당사자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재판을 하겠죠.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자, 일단 광노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광노현 교육감이 지금 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일반인 접견을 금지했어요. 그 가족과 처음에는 지금 가족과 변호사밖에 접견을 못 하고 있고요. 기소 전까지는 안에서 결재도 받을 수 있고 다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직무 정지를 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검찰의 대응이나 이런 게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갖고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속할 때는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졸지에 이게 또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 버렸냐면 1억 원 돈의 출처를 찾아야 되겠다. 대가성 입증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찾는 이유는 그 중에 불법 자금이나 공적 자금.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 공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방향을 막 혼란을 시켜놓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이제 이 주위를 압박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강노현 교육감을 만나서 나오면서 강노현 교육감의 당당한 모습들. 그리고 절대로 이분이 강노현 교육감하고 강경선 교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분의 이 관계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철학적 교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글을 쓰는 거 보세요, 아까. 그렇죠. 그거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 내공이 좀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총수께서. 누가요? 김총수께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죠? 뭐가요? 칭찬한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상한 표정으로 오늘 이상한데 모두 깔때기를 본인한테 갖다 대야지. 그렇지. 남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여기저기 막 깔때기가 너무 배려를 하면 안 돼요, 의원님은. 그래서 압박 작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경선 교수 기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박명기 동생도 기소할 수 있다 그래요. 기소야 검찰 마음대로 하겠죠. 검찰 마음대로 하죠. 근데 뭐냐면 박명기 동생을 통해서 안에 있는 박명기와 박명기 변호사인 이재화 변호사가 연결이 된 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검찰이 갖고 지금 검찰의 입장은 박명기 교수가 이재화 선임을 하면서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화와 박명기 교수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거죠. 모든 선임을 취소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든 피의자는 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근데 법을 또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이분들. 왜냐하면 이제 박명기 그 교수가 이제 그런 말 안 했다고 나오니까 검찰이 그렇죠. 당황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양쪽이 다 대가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황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검찰이 지금 입증해내야 된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이쪽이 인정해서 몰아가는 걸로 그 각도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본인의 진술이거든요. 돈이 오간 것만 있지 양측에서 대가성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기소하기 힘든 건이었었죠. 애당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박명기 교수의 제자 김모식이 씨 이분이 진술한 내용이 문제가 많고요. 또 하나는 광노현 교육감 쪽에 이보 모시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박명기 교수 쪽에 양재 모시기가 있어요. 이 두 분이 동서지간으로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 짚었죠. 박명기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시기가 양모시기 씨가 이분이 지금 문제예요. 이분이 대가성이 있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다라고 초기 발언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박명기 본인도 이게 대가성이 아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광노현 교육감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거 핵심이었죠. 그럼 둘이 이 동서지간이면 이 집안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양모시기 씨가 나타나서 우리끼리 얘기한 거고 양쪽에 위임받은 바 없었다. 그럼 끝나네.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양모시기 씨가 잠적했습니까? 더 이상 발언을 안 하고 자기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입을 닫았습니까? 입을 닫은 거죠, 이분이. 네. 이거 나더러 이렇게 노려보면서 얘기해요. 취조하듯이. 근데 이분이 운동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인데 17대 때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다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이번에 또 출마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껴있으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발 빼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정치판이나 이쪽 그 시민사회운동에 소문이 바닥에 다 퍼졌잖아요, 내용이. 빠질 수가 없겠는데. 빠질 수가 없는데 이분이 지금 적극적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뭔가 그분의 약점이 또 있나 보다. 검찰에서 검찰 주변에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잘하죠.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까지 하고 이제 해설을 좀 붙여주세요.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모시기하고 양 모시기 씨가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이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에리카 김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양 모시기 씨가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나타나지 않아요. 만나자고도 잘 못 만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군요. 드러나는 거죠. 어디 포인트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반 접견을 차단하고 그런 게 이제 외부와 차단시키면 사람들이 위축되는데 광노현 교육감은 외부와 차단되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 첫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 간단한 운동도 할 계획이다.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계속 이렇게 입장을 하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찰이 좀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여다봤어요. 왜 도대체 광노현 교육감을 이렇게 달달 볶냐.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근데 이게 보니까 광노현 교육감이 그냥 이번에 교육감 되면서 타겟으로 떠오른 게 아니고 이미 그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로 들어가면서 지난 15년 동안의 삶을 보면 저쪽 수구 꼴통 보수 진영으로부터 계속 이게 미운 털이 박힌 활동을 해왔던 거예요. 특히 삼성입니다. 삼성 문제 있었죠. 이번에 그 광노현 교육감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 공격하고 있는 데는 중앙일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 이런 문제 얘기를 해줘야 돼. 때문에 이게 일반 사람들은요. 2000년도에 참여연대라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 그렇죠. 그거 시작하고 범인이죠, 범인. 삼성에서 보면. 그리고 삼성에서 이 건 때문에 1심, 2심에서 2005년도에 다 유죄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대법 가서 무죄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특검 되면서 이게 무죄가 나서 오히려 그것도 각하 정권 잡고 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재벌 쪽에서는 평생 이제 이분이 살아온 게 교육 민주화나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어디에도 관여하고 있었냐면요. 상지대학 아시죠?
잠깐만요. 예.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또 에버랜드 한번 쫙 다뤄야 되겠네요. 예. 삼성에 대해서 여기 또 BBK 이상 가는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은 저는 삼성 잘 몰라요. 삼성 갤럭시 S 쓰고 있다고 맨날 인터넷 수정 보고. 저는 사실은 누나 전문은 아닙니다. 나 누가 전부터 아니래. 근데 삼성 누나들은 좀 압니다. 삼성 누나. 좀 많이 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는 또 덩어리가 커요. 사마만큼 덩어리가 커. 사마보다 이거는 뭐 한 3부작에도 모자라는데 근데 우리 이거 하면 바로 잡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도 예. 에버랜드도 어마어마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93년도에 원더랜드야, 원더랜드. 93년도에 상지대학교 그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죠. 네. 대명사죠. 예, 대명사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때 김문기 이사장이 구속이 됩니다. 불세출의 스타죠. 김문기. 네, 김문기 이사장이 세종대 주명관과 더불어 김문기. 실질적으로 거기다 한번 해야 너무 많이 생각난다. 김문기 이사장이 구속되는데 이때 법률 자문과 법적 지원을 한 분이 바로 강노인 교육감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상지대학교 임시이사를 합니다. 상지대학교. 그러니까 교육 쪽의 사학 비리라든지 인권 문제를 그리고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도 뭐를 했었냐면 초등학교 학생들 일기장 검사하지 마라.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 인권 문제,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 삼성 문제 이런 거라서 보수 진영에서는 찍힌 양말. 저거는 완전히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다 교육감까지 뜨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교육감이 2억을 주고받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광노인을 죽이기 위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걸 접근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게 대가성 입증하는데 실패할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주면 역시 위대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보군 의원입니다. 본인이 깔때기를 대고 떠나야지. 왜 본인이 깔때기를 남한테 대달라고. 너무 웃다가 가슴에 쥐겨놨어. 우리한테 너무 큰 걸 바라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제가 이 또 판례를 찾아본 게 있어요. 대법원 내 이제 후보 매수 말하자면 후보 매수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후보 매수 이름도 뭐 무시무시합니다. 후보 매수. 대법원 판례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금품을 제공하는 의사 표시. 예. 그리고 또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본인의 진정한 의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의지. 굉장히 어렵잖아. 원래 법원들이 어렵게 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꼭 돈을 주겠다고 하는 각서, 녹취, 진정한 의지 그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후보 매수 행위로 인정한다. 이번에 첫 번째 없어 근데 사례입니다. 각서도 녹취도. 이번에 첫 번째 사례인데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얘기하시다가 지난번 선거 때 끝까지 뛰었으면 우리가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는데 큰 목사님이 그 요청으로 그 모든 그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한나라당을 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후보 매수 아닌가요? 그다음에 옛날에 장세동 선생이 한번 대선에 나왔어요. 눈깔 반짝반짝 빛나게 가지고 우리 각하 여기서 각하는 다른 각하입니다. 전두환, 도안이 각하. 이 우리 전두환 각하를 너무 웃기게 만들고. 근데 우리 각하하고 옛날 그 각하를 동일하게 각하라고 부르니까. 저건 27만 원밖에 없는 분이니까 일단 재산의 아니야. 차이가 나요. 뭐라고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광노인 교육감. 전두환이. 아니 광노인 교육감이 그때 수첩에 메모한 것도 좀 이게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됐었잖아요. 뭐냐면 232조예요. 후보자 매수가. 1항에 1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1항에 2번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1항에 1조와 2조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1조는요. 완전히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말들 어렵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1항 1조를 보면 완전히 후보가 돼서 후보가 확정된 사람을 매수해갖고 끌어내는 거니까 그게 훨씬 죄가 큽니다. 그렇죠. 2항은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 과정에 있어서 끌어내린 거고 1항은 후보자가 된 사람을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후보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된 사람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법정을 적용하려면
1항에 1조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1항에 1조를 적용시킨 게 아니라 1항에 2조를 적용시킨 걸 보고 또 이 법철학 전문가 아닙니까? 광노현 교육감이? 그렇죠. 뭐 제가 그런 줄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깔때기 들릴까봐 폭구용을 내려고 그랬다. 그래서 검찰이 이미 증거는 다름없다라고 하는 메모를 혼자 쓴 거예요. 왜냐하면 1항의 1조와 2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네. 검찰은 기소하고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구형 때리겠죠. 몇 년. 그리고 이미 구속 기소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구속 재판으로 가고요. 그럼 구속 기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예측하고 있고. 근데 또 구형이라는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뭐 5년 구형 이렇게 때려버리면 5년 동안 감옥에 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시기에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근데 그거는 그거는 얘기를 못 해요. 무의미한 것이 이게 이미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 싸움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재판 판결 나면요. 대선이 끝났고 각하는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럼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이건 전면적으로 진보 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싸움을 건 거기 때문에 이게 유죄로 갈 거냐 무죄로 갈 거냐 그런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무의미한 질문을 제가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깔때기가 여기서 목사들 목사들이니까 깔때기를 대기 시작했어. 이 방만 들어오면 다 이렇게 돼. 이 방만. 왜 피가 두꺼울 뿐이지 비계를 걷어내면 제 뇌도 쓸만합니다. 이혼 타석 없느냐?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그때도 유죄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 광노현 교육감이 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무의미한 게 이미 직무 정지예요. 이제 기소되면 직무 정지여서 직무 정지예요. 부교육감이 직무 대행을 합니다. 일을 못해 지금 이미. 아니 근데 1심에서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 이럴 경우엔 무죄가 되면 이제 직무 복귀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항소하겠죠 또. 네. 항소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맞아.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자꾸 무죄냐 유죄냐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무의미해요. 지금 현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대법원 판결 나도 그때 지금 2년 전 이 시간을 기억하느냐 사람들이 보도도 안 못하죠. 보도도 안 돼요. 거의. 정현주 사장 보시면 무죄로 그 KBS 사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판결이 났어요. 못 돌아갔습니다. 못 돌아가죠.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네, YTN 해직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광노현 교육감이 구속이 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거죠. 효과를 노린 거죠.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이미 갖고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유죄 무죄의 의미가 아니고 광노현 교육감을 흠집내고 진보 진영이 부도덕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구속을 했으면 정말로 이 교육감이라는 사람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구속했으면 긴급하게 그것도 수석 전날 졸라게 빨리 뭔가 조사를 할 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구속시켜놓고 조사 안 해요. 추석 때 조사 안 했어. 조사 안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구속을 시켰는데 당장 서울시 교육감을 직무 정지시킬 정도로 수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는 구속 그 자체에 있는 거지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명기 교수는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고 이제 접견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기소 전 과정까지 변호사를 자유롭게 만나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 찾아가려고 하면 검찰에서 소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화 변호사가 거의 만나질 못했어요. 아니 그것도 목적이죠 당연히. 그것도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유죄냐 무죄냐 혹은 2억이 대가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상황을 혼란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곁다리면서도 이제 의미 있는 게 지금 다들 1인 시위를 여기저기서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답답하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간띠 있기 지금 항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m씩 떨어지잖아요. 이게 1인 시위 때문에. 근데 이제 남대문 경비과장이 와갖고 그걸 막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시위인데 이걸 왜 잡아가냐. 그러니까 우리 각하 배워갖고 다 똑같이 된 게 내 맘이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꼭 좀 얘기해줘라. 이게 인간띠 있기가 1인 시위예요. 남대문 경비과장이요? 예, 경비과장이라고. 뭡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럼 또 거기다 대고 내 맘이다 그런다 거기다 당신 이름은 뭐요? 그러면 잡아가죠. 꼭 물어보셔야죠. 예, 네 맘이냐고. 경비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지금 항의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공상훈 지금 이제 성남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죠. 그분이 기자회견했어요. 왜 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지 이유. 이걸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수사 중인 피의자, 사실 그 유포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법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경찰청장 누구예요, 그 사람? 조현호요. 조현호 총장 지금 수사 어떻게 됐냐, 국회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무슨 차명 계좌가 발견돼 갖고 자살했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 고발했잖아요. 그 수사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아, 우리나라 그런데 공상훈 지금 그 성남지청장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상훈 지금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고발하는데 어떻게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화가 났냐면 하도 화가 나니까 지역 파출소에다 고발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감히 어떻게 검사를 고발합니까? 그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성매매, 성접대 받고, 스폰서들한테 돈 받고, 뭘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네. 사실은 광로현 사건이 실패했다고, 지난주에. 끝냈지 않습니까? 아젠다 바꾸라고. 왜냐면은, 이 광로현 사건 어차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이게 실패인 게 이제 전지적 각각 시점에서 볼 때 성공 기준은 첫 번째는 사퇴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12.6 그 보궐선거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데. 다 실패했어요. 사퇴는 우리가 버텨줘서 같이 방송을 들은 분들이 실패했고,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정적 영향 안 줘. 반대야. 이제 열받았어. 사람들이 점점. 지지율 안 흩어져. 이게 진보의 지지율을 흩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더 성질났다. 각하 작전 실패. 끝. 아젠다 바꿔라. 딴 걸로 싸우자 제발. Yeah, whistle. 어쩌면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냥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 Fiction. 나는 꼼꼼하다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나는 각하. 이제 그 우리 방송을 어떤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꼼수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정책연구위원회에서 원래 여기가 방통위의 논리 개발에서 백업해 주는데요. 네. 미디어법 논리도 여기서 개발했죠 그때. 그거 주진우 기자는 잘 알아요 또. 근데 여기서 또 뭘 했냐면은 앱스토어가 채널이고, 앱이 프로그램이고. 앱이 방송이고. 그러니까. 개별 앱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고, 앱을 배열하는 게 편성이래. 편성이다. 아니, 그러면 씨발, 리어카에 테이프 깔아놓으면 편성인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많이 깔아놓으면 종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 여러 브랜드 섞어놓으면 종편되고. 아니, 그러니까 애플, 구글, SK텔레콤, 삼성 이게 다 방송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저기 사실은 이 방송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 때문에요. 꼼수다를 제어하려는 여러 가지 그 책동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방통위에서 음란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음란물이 어디 있어 앱스토어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봉주원이 좀 음란해요. 예. 제가 눈이 음란하죠, 눈이. 아, 섹시하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방송통신심의 이걸 봐야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그 토론회 하고 바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겠다. 네. 전담팀을 만들겠다. 그분이 박만 씨인데요. 예. 검사 시절부터 방만하던 분이에요. 예. 저도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많이 만났습니다. 예.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추적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방통심의위원장에. 그런데 이분이 정보통신정책 이거 내놓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장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연구원이 원장이 바뀌고 그 안을 내놓자마자 앱을 심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마자 방통심의위원장이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제 앱을 심의하겠다. 전담팀을 두겠다.
근데 이분이요, 한나라당하고 일단 무척 친합니다. 아, 이분은 인수위 시절부터요. 아, 인수위 시절부터인데, 예, 밀접한. 2005년도에 사표를 내요. 2005년도에. 근데 김동욱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저 박만. 박만. 이분이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사표를 내요. 왜냐하면, 사법고시 21회 출신인데, 동기들 중에서 선두주자인데, 두 번씩이나 2004년도에 승진이 안 되고, 2005년도에 승진이 안 되면서 2005년도에 옷을 벗어요. 2005년도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송두열 교수 사건. 네. 송두열 교수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일단 참여정부 시절서부터 그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안 맞았고, 이분이 옷을 벗을 때, 지금 이정현 의원이죠.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내요. 이런 논평 처음 봤어요. 아, 박만. 왜 시적인데 박만하거든요, 박만해. 아니, 박만이 옷 벗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 박만. 아, 박만. 너무 시적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대쪽 검사의 인사 홀대. 그리고 국가적 손실이다.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 제가 또 그분 또 오랫동안 쳐다봤는데, 지난 정부 때는 저쪽에다 코드 맞추려고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막 노래 부르시는 거 나 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코드가 안 맞았죠. 그 코드 막 누르고 막 노래 막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시는지. 이런 분들은 우리한테 이 중간중간에 거론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야. 자,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법안 가지고 제어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새로 법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통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방통위 국장이 돈 받은 거를 하나 잡아가지고요. 일단 구속시켜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돈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원장도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요거를 내놓은 그 정책연구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원장이 요거 나온 날인가 전날인가 훗날인가 하여튼 동시에 바뀌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분이 이 인수위 시절에 정통부를 폐지시킨 양반인데,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각하고 무척 가까운, 그래서 이제 보훈 인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데, 이 양반이 IT 업계에서 졸라 반대했었어요. 제가 또 IT 업계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통부를 날렸기 때문에, 이 양반 오는 걸 반대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IT 업계 쪽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왔어요. 오고, 오자마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뉴스들이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박만. 네. 나오고 있는 만입니다. 이거 오다다 이것은 이런 느낌이 스물스물.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 과정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앱을 심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팟캐스트 뭔지 잘 모릅니다. 모르죠. 팟캐스트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방향은 지금, 근데 현재, 방송통신법에 따르면, 저희가 하는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방송이라 하면, 공중에게, 그냥 무차별 대중에게 송신시설과 수신시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못 잡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법 개정을 하겠다. 그 다음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앱을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꼼수다를 겨냥한 진정한 꼼수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요. 이제 나가래. 그래요? 그리고 빨리 각하 방구 사건하고. 방구 사건 뭐 있어? 고추장 광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앞기 고추장에서 광고 나오래요. 김어준 총수. 의원님도. 고추장 광고하래. TV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TV에는 안 나오고요. 광고 무슨 왜 우리 보고 고추장 광고 이래가 들어왔어? 고추장 광고 좋아요. 고추장 광고 좋고 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뭘로 연결돼서 고추장이 나온 거야 갑자기? 고추장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야무지고 맵게 생겼잖아. 나를 보면. 누구를? 날 보면. 그래서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한 3만 장 벽보로 붙여버리라 그래. 제가 보기엔 의원님은 이 업체가 연락을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깔때기 만드는 데 있잖아. 거긴 다 영세기모고 다 중국에서 만들었고 한국말을 잘 몰라. 봉주 깔때기 크게 만들면 대박나. 국가에 납품해야 되는데 학교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추석 때 아주 중요한 제보가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각하를 모델로 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영웅이 시대 있었죠. 네. 영웅 시대였었죠. 그때 주연이 유인천이었었죠. 서로 2년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 회를 찍고 마지막 회를 찍고 이제 각하가 서울시장도 아닐 때예요. 마지막 회를 찍고 회식을 하러 온 자리에서 우리 각하께서 너무나 진상을 죽인 사건을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듣기도 전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난 얘기 못한다. 이거는 또 각하를 음해하는 건데 이거 얘기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자기가 그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쫓겨나기 전에 아니 오늘 못한다니까 오늘 그 예고만 하고 재밌는 거 답답해 있으면 해줘. 아니야 오늘 길어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티저를 하나. 자 그러면은 우리 주진우 기자 방구 사건 하나. 방구 사건. 빨리 해 그거는. 아니 저기 명절 전에 저한테 온 메일 하나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9월 6일 날 청와대에서 인천공항 매각 관련해서 장관 회의를 했답니다. 과천에서 날아 들어온 소식인데 국토부 기재부 장관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인천공항 매각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에 여사님이 자주 오셔서 브리오니 매장을 우리가 말했죠. 브리오니 매장. 브리오니 매장을 너무 자주 오신대요. 아직도. 브리오니 매장이 서울 대한민국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신라호텔에 있습니다. 그러면 꼭 홍 여사님, 여기에서는 있고요. 홍라이 여사님이 꼭 모시고 가서 브리오니를 돌고 나서 그다음에 중식당에 가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다. 이 얘기를 제보를 해줬는데 상당히 다른데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신빙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구 얘기도 나중으로 하시죠. 나중에 방구. 나중에 됐어. 그럼 그리고 다음 주에 삼화저축은 꼭 해야 돼요. 알았어. 자 그러면은 뭘 자꾸 맨날 한대요. 박원순도 해야 되고 방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박원순과 방구를 같이 붙여야 되겠다. 요정 진상 사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하의 팔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니들도 우리를 괴롭히면 쪽팔린 거죠. 아니 쪽팔리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분들은. 우리 같은 애들이 무서우면 쪽팔린 거지. 나도 쪽팔려 그런 나라에 살면. 근데 나는 무서워할 수 있죠. 다른 분들은 우리를 진짜 놔두고 싸우자. 그래도 니들이 훨씬 힘이 세잖아. 남자답게 싸우자.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